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뉴 월클의 등장, 유럽을 사로잡은 벽. 이번엔 한국을 넘어 유럽인들을 아주 꽉 사로잡은 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김민재 나 어제 보고 왔어. 완벽 그 이상. 축구계에서 철벽 수비로 일명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미 축구계에선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을 이을 차세대 월클로 찜공하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와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팀의 패스를 빠르게 차단하고 압박 수비를 펼치는 한편 수비수지만 때론 과감하게 공격에 가담하며 골을 넣기까지. 그래서 골 넣는 수비수로도 불리는 자랑스러운 센터백 김민재 선수는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소속 주축 수비수에서 2022년에 이탈리아 명문 구단 나폴리에 이적. 나폴리 출신의 레전드 축구 선수 브루스 콜로티, 또 다른 이탈리아의 축구 레전드 파비오 깐나바로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전현직 축구 선수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요. 나폴리의 감독은 한 경기 직후 김민재가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며 승리의 공을 그에게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프로리그 세리에 A에선 디펜딩 챔피언 AC밀란과의 경기 등에서 환상적인 수비로 승리를 견인하며 축구계에서 극찬을 받았고요. 세리에 데뷔 한 달 만에 세리에 A 이달의 선수 후보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한 축구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평점 7.46으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 축신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뽑은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뽑은 거잖아요. 유럽 전체. 네.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뭐 골도 잘 넣고 네. 수비 일단 뭐 완벽하고 그러니까 몸싸움에서도 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완성형 선수라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네. 그리고 별들의 잔치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K벽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리그 EPL에서 활약하는 리버풀의 득점왕 모하메드 살라, 1억 유로의 사나이 다윈 누네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죠. 그래서 세리에 A에선 저렇게 벽 김민재라고 공식 인정. 무로가 벽인가 보다. 네, 일무로 킹. 그리고 유럽 언론들 역시 그는 마치 하나의 벽 같았다. 몸은 물론 머리와 발까지 김민재는 그의 뒤로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등등등. 자랑스러운 K벽의 위력을 끊임없이 극찬했습니다. 뭔가 좀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도 또 기대가 되고요. 그죠? 새로운 월드 클래스의 화려한 등장, 유럽 무대를 누비는 그의 황금발을 응원합니다. 제3회 성희안 어워드 19, 이번엔 스포츠 부문입니다. 상 이름도 딱 이분 맞춤이죠. 손세이셔널 상의 수상자는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토트넘의 해결사, 현대 축구의 이상적인 공격수, 월드 클래스. 올 한 해 전 세계 언론을 화려하게 장식한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진짜 클래스가 다르고 올해는 침투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 선에 있다가 진짜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전술을 이제 이 선수 위주로 짜는. 저는 새벽에 챙겨보고 잘 정도고 진짜? 만약 못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포츠 뉴스를 먼저 봐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꼭 골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장 기자는 손 선수 실제로 만났잖아요. 저는 네.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행사장에서 네네.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모든 인터뷰마다 본인을 낮추고 As I said before, it's not very important to who scored the goal, who scored. I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is the team, 팀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참 코리안 어워즈에 상을 받을 만하지 않나 싶네요. 자, 유럽의 명문 구단 토트넘 하스퍼 소속인 손흥민 선수는요. 국내에서는 3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차범근 전 감독의 유럽 통산 121골 기록을 지난해 경신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 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수가 된 손흥민. 네, 프리미어리그 지난 시즌에서 11골 10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2020-2021 시즌에서는 더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 첫 경기부터 무려 4골을 기록해 한 경기 최다 득점 선수에 등극했고요. 아직 이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진행 중인데도 벌써 엄청난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EPL 사무국이 발표한 10월의 선수 수상자로 선정, 개인 통산 3번째로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로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센세이셔널하게 누비는 글을 두고 인터넷에서 피 튀기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스포츠 방송사는 공식 SNS에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라는 질문을 올리기도 했는데 현지 축구 팬들은 예스! 손흥민 월클 인정이라며 수많은 인정 댓글과 좋아요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은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잘해주고 있다라며 극찬을 했고요. 저런 걸 스포츠 채널에서 할 만큼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선수인 건 분명해요. 그러네. 그럼요. 절정이네. 자, 그리고요, 올해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에 유럽의 또 다른 명문 구단 이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즈 회장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잡기 위해서 무려 885억 원 상당의 대형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신화, 올타임 리빙 레전드, 아니 포에버 레전드,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이번에 3위 공개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구세주 메시 비망로. 현존하는 최강의 공격수라 평가받는 바로 그 이름, 리오넬 메시. 그의 고난사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강 노동자이자 지역 축구팀 코치였던 아버지와 청소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메시.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고요. 1995년 뉴웰스 올드보이스 유소년 팀에 입단해 유망주로 주목받았습니다. 메시는 날카로운 슈팅과 오랜 시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입단한 해부터 4경기 연속 팀의 우승을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쭉쭉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드님께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입니다. 신장은 많이 커봐야 150cm 남짓일 겁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일 뿐더러 게다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은 매달 $1,000. 그렇게 안타깝게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어느 날 가족들 모두 스페인으로 건너온다면 우리 쪽에서 모든 치료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오? 설마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연습을 하고 유소년 축구단에서 매 순간 최고의 플레이를 해온 메시.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세계 명문 구단 FC 바르셀로 B에서 엄청난 제안을 해온 것이죠. 그리고 입단 후 구단의 지원으로 꾸준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메시는 170cm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평균보다 작은 신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날렵한 드리블과 재빠른 플레이를 강점으로 삼아 유소년 축구계를 그야말로 평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쭉 메시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렸느냐? 아닙니다. 2006년엔 독일 세계축구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요. 상대편을 팔꿈치로 가격해 47초 만에 퇴장. 게다가 독일과의 8강전에서는 벤치만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 실력 좋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빈 강정이네 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지기 시작. 기대를 한다는 유망주 기사가 쏟아졌었는데 맞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생각보다 별로여서 또 축구계가 기사가 세잖아요. 혹평이 막 엄청 쏟아졌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묵묵히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2008년 유럽 축구연맹 리그에서는 보란 듯이 이 리그에서만 무려 23골을 넣으며 내가 바로 메시다를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엔 FIFA 선정 올해 선수상을 비롯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모조리 휩쓸어버린 메시는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에게 구세주라는 뜻의 메시아라 불리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코리아의 흔적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소련 땅을 누빈 비운의 축구 영웅. 러시아의 홈구장 카잔 아레나. 2018년 러시아 세계축구대회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랭킹 1위 독일을 꺾고 승리. 일명 카잔의 기적을 이룬 곳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해 이곳에서 활약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아 멋있다.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리그 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황인범 선수 이전에 이미 축구공 하나로 소련 땅을 누빈 한국인 축구 영웅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랬나요? 자, 소련을 쓸어버린 축구 영웅. 하지만 한국에서는 큰 조명을 받지 못했던 그의 이름은 바로 미하일 이바노비치 안입니다. 자, 그는 1952년 2월 19일 우즈벡 타슈켄타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인 3세 고려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운동 실력이 뛰어났던 그는요. 축구로 고려인의 위상을 드높이겠어. 큰 꿈을 품고 축구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미하일 안은 탁월한 패스와 드리블 능력으로 1968년 17살의 나이로 소련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 그래서 미하일 안은 핍박받던 고려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랬겠네. 엄청 자랑스러웠겠네. 자, 그 기대에 힘입어 소련 리그 명문팀에 입단한 미하일 안은 2부 리그로 떨어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1974년에는 29개 경기에 출전해 11골, 이듬해에는 27개 경기에 출전해 8골을 터뜨리며 3시즌 연속 팀 내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소련 연방 축구선수 33인에도 선정, 고려인뿐 아니라 많은 소련인들이 응원하는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미하일 안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부상이 있었나? 부상 아닌가? 시기 질투로 어떻게 뒤에서 백태클 같은 거 해갖고 막 다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자, 1979년 8월 11일 미하일 안은 원정 경기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탄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다른 비행기와 충돌. 그렇게 미하일 안은 2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요. 미하일 안은 그 당시 컨디션 문제로 경기 출전이 불가. 하지만 팀 주장으로서 함께 비행기를 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주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았다는 거야. 이제 팀 리더였다는 거잖아요. 저 사고가 없었으면 아마 차분만큼이나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겠네요. 그랬을 수 있죠. 그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은 고려인의 축구 영웅 미하일 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